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지금 채널 메인 페이지에 구독자 넘버 보셨나요? 와, 이제 곧 4,000명이 됩니다. 구독자가.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원래 이게 성장이 거의 없는 2,000명 구독자에서 멈춰가지고 성장이 거의 없는 채널이었어요. 이 채널이. 저도 뭐 채널 성장 포기하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채널로 그냥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뭐 막 밀려 들어와요. 지금 제가 구독자 3,000명 됐다고 한 게 뭐 한 이틀 전인가요? 지금 이틀 만에 지금 거의 1,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독자 4,000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속도면은 제 생각에 몇 달 안에 이거 구독자 10,000명 가겠는데요. 자, 그럼 또 왜 내 채널이 갑자기 이렇게 정체되어 있고 거의 죽은 채널이었는데 왜 갑자기 성장하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의대 가서 의사 할까, 아니면 미국 유학 와서 미국 박사 할까, 요거에 대해서 비교한 쇼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걸 보고 며칠 사이에 거의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근데 유입된 사람들의 통계를 또 분석해봤어요. 제가 또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서 왜 갑자기 한 이틀 만에 구독자가 1,000명이나 오게 됐을까? 또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죠. 모든 사회적 현상엔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만에 거의 1,000명이 몰려왔는데, 그 1,0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1,000명은 대부분 50대예요. 50대. 그러니까 50대 분이 갑자기 의대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50대 분들이 갑자기 미국 유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분들은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나 대학교 다니는 20대 정도의 자녀를 둔, 한국에서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입니다. 자기 자녀가 의대를 갈지 아니면 미국 유학을 갈지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본 다음에 한국에서 의대를 갈지, 아니면 공대를 간 후에 나중에 미국 유학을 보낼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미 학부를 다니고 있다면 의학 전문 대학원을 한국에서 보낸 다음에 그렇게 될지, 아니면 미국 박사 유학을 보낼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사회에서 왜 의사가 인기냐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사는 돈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도 대학교 때 미팅을 가잖아요. 그러면 의대 친구들이랑 이렇게 섞여가지고 미팅을 가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의대가 항상 이깁니다. 얼굴 못생기고 이게 키도 작고 그래도 의사가 항상 돼요. 미팅 나가면. 그렇죠?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능력 있는 남자, 미래가 보장된 남자, 그런 거죠. 인기가 많아요, 의대. 그렇죠? 자, 근데 저의 단짝 친구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이었고 계속 연락하고 지나는 평생 친구, 베스트 프렌드 중에 의사가 있어요. 근데 의사의 삶이 되게 빡셉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서 의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돈 잘 벌겠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그렇지 정작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굉장히 서글퍼합니다. 저는 얘가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의대 되게 빡세요. 한국에서 의대 다니면 되게 빡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의대를 다닐 때
의대 본과생이었을 때 어느 날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랑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같이 공부하는 의대 친구 중에 공부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너무 과로해서. 그래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길래 그러냐 그랬더니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공부해야 되는 게 되게 많대요. 뭐 시험 기간이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늘 그런 삶의 연속이래. 딱히 의대는 시험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대. 늘 시험을 본대. 늘 쪽지 시험. 늘 시험을 보기 때문에 딱히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라서 빡센 게 아니라 늘 시험을 보는 삶이래요. 되게 빡세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 중에 잠을 한 3시간밖에 못 자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빡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친구 계속 졸업하고도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병원에서 서울에 굉장히 유명한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지내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빡셉니다. 만나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좋은 이유는 의사가 데리고 사는 가족들이 좋은 거예요. 뭐 의사의 와이프는 좋겠죠. 의사의 배우자는 좋겠죠. 배우자가 돈 많이 벌어오니까. 의사의 자녀는 좋겠죠. 아빠가 혹은 엄마가 돈 많이 벌어오니까. 의사 자녀를 둔 부모는 좋겠죠. 자식이 의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뭐 용돈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뭐 창창하고 걱정 안 될 거 아니에요. 뭐 자기 죽고도 돈 잘 벌 테니까 별 걱정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의사의 삶이 되게 빡세다니까요. 그 돈 버는 기계예요. 돈 버는 기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의사는 별로 저는 권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왜냐면 의사의 삶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베스트 프렌드가 늘 그렇게 자기의 인생도 없이 맨날 공부만 하고 맨날 일만 하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돈은 많이 벌어요. 돈은 많이 버는데 자기 삶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의대 가는 것도 괜찮지만 의대보다는 저는 그냥 미국에 와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미국 의대는 또 괜찮죠. 미국에서 의사하는 거는 괜찮은데 문제는 미국 의대는 학비가 너무 비싸고 장학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대 같은 경우는 1년 의대 학비만 주립대 의대는 1년에 그러니까 한 학기에 2만 불 정도. 그러니까 1년 학비 한 4만 불 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의대에 또 사립대는 한 학기 3만 5천 불, 그러니까 1년 학비 7만 불 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의대가 대학원에 있죠. 4년 과정으로. 그쵸? 근데 그 얘기는 학부 4년을 마친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의사 하려면 대학교 8년 다녀야 됩니다. 학부 4년에 의대 대학원 4년, 8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비가 그렇게 비싸요. 그러면 엄청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사들은 보통 집이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의사를 많이 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미국 의사의 삶은, 미국 의대의 삶은 한국보다는 좀 널널하죠. 한국 의사들이 그렇게 빡세게 사는 이유는 그 전국에 필요한 의사 대비 의대가 배출하는 의대생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너무 빡세게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미국 의사들은 삶은 좀 널널합니다. 주변에 이제 미국 의사들의 또 미국에서 또 의대에 만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미국 학생들하고 좀 친해졌는데 미국에서 의사
하는 의대 나온 친구들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미국 의사의 삶은 좀 널널해요, 한국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말하면 또 잠시 후에 프로 불편러 한인 1.5세나 2세 의대생이 나타나서 이제 미국 의대 널널하지 않거든요 하고 이제 좀 딴지를 걸 때가 됐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의대 안 다녀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저도 의대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 친구들을 관찰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의대가 훨씬 빡셉니다. 자기 시간도 없고 돈 버는 기계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 좀 널널합니다. 뭐든지 자유 시간이 있고 자기 시간이 있고 인생을 즐긴 타이밍이 있는 게 미국이죠. 근데 미국 의대는 학비가 너무 비싸다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의사 요거보다는 조금 더 폭을 넓게 봐서 한국에서 학비 저렴한 학부 정도 나와주고 미국에 석박사 유학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국립대 학비 싼데 나와줬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석박사 가면은 미국도 대학원 학비가 있는데 미국 공대 대학원은 학비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주립대 한 학기에 15,000불 정도 하거든요. 근데 펀드라고 하는 이공계 장학금을 받으면 학비 면제가 되고 월급까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박사 때 2,300불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건강보험, 의료보험을 받았고요. 그걸로 뭐 가족이랑 자녀 커버가 되고. 근데 요새는 물가가 올라서 한 월급 월 3,000불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준다고 하더라고요. 박사과정에. 그렇죠. 그리고 석사도 펀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석사 때도 펀드 받았어요. 근데 박사만큼은 아니고 박사 때 받았던 거 한 절반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이공계 하면서 학비 면제 받고 생활비를 받으면서 미국에서 이렇게 학교를 마친 다음에 미국 대기업 들어가면 연봉 많이 줍니다. 요새 박사 초봉이, 미국 대기업 박사 초봉이 실리콘밸리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13만에서 14만 불 정도 연봉을 주고요. 실리콘밸리 지역 같은 경우는 16만에서 17만 정도 초봉을 줄 겁니다.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널널해요. 뭐 미국은 기본적으로 9 to 5라 그래서 아침 9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고, 뭐 연휴가 한 3주 정도는 쓸 수 있고, 휴가 이외에 뭐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독립기념일 뭐 이런 거 있는 주에는 거의 그 주에 이렇게 띵까띵까 놀면서 쉴 수 있고, 굉장히 괜찮아요. 미국에서 널널하게 사는 삶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공학 박사 따고 미국에서 사는 삶 괜찮다고 봅니다. 의사는 너무 빡세요. 자녀가 의사를 하기 바라는 거는 그 돈만 벌고 죽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강요하는 건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 자녀를 왜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 좀 널널하게 자기 삶도 좀 즐기면서 인생을 좀 즐기면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자녀 의대 보내는 건 정말 별로입니다. 진짜 제가 의대 때문에 1,000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초치는 얘기를 하죠.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돈 벌 타이밍이라고 딱 느꼈다면 지금 최근에 구독자 1,000명이 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고3 학생들 부모고 의대 보내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으면 제가 이 타이밍에 막 의대
의대 하면서 막 의대 영상만 막 한 20개 만들어야죠. 그죠?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필요한 얘기, 그런 걸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의대 교과 과정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시체 해부예요. 그래서 의대 교과 과정에 인체 해부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요. 물론 뭐 이 다양한 교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체죠. 그래서 자기가 사망하면서 자기 시체를 의료 개발에 써달라고 뭐 기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용 사체를 카다바라고 합니다. 카다바. 그래서 카다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제 해부하는 칼인 메스, 수술용 칼이죠. 이걸로 배를 가르고, 배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사지와 뭐 뇌 다 가릅니다. 그래서 그 안을 쪼개서 사람의 인체의 내부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 리포트를 쓰고, 뭐 오늘은 심장을 뜯어봤다 해가지고 심장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리포트 써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뭐 대장, 소장, 위, 오늘은 뭐 뇌, 오늘은 안구, 오늘은 뭐 사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을 칼로 해부한다는 게 보통 멘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게 무슨 뭐 공부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숭고한 목적을 하는 건데, 그걸 눈으로 목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이런 해부학은 해본 적은 없지만, 저도 공대생으로서 생물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학부 때 해부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일반 해부학이어서 뭐 토끼나 쥐 같은 거, 실험용 쥐 같은 이런 포유를 해부했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토끼 배 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힘들어요. 피가 막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레포트 쓰는데, 그때 뭐 막 같이 공부했던 애들 다 막 처음에 그거 하는 애들 막 다 구역질하고 힘들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박사과정 때 컴퓨터를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응용하는 분야를 공부했는데,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의 몸에 막 컴퓨터 칩 받고 막 이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는 박사과정 때 2개의 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험조랑 시뮬레이션 조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조는 컴퓨터로 가상 공간에서 이렇게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구현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시뮬레이션 조였습니다. 시뮬레이션 했죠. 제가 시뮬레이션 하면 이제 그걸 검증해야 되잖아요. 실험조가 있었어요. 실험조들은 실제로 의료용 사체라고 하죠. 카다바. 여기를 해부용 수술로 의사들과 함께 해부해서 그 몸 안에 막 전자장비를 집어넣는 그런 실험들을 했었어요. 옆에서 저도 이제 제가 실험한 게 잘 됐는지 이렇게 뭐 구경하러 가면 진짜 끔찍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때 이제 같이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했던 여학생이 있는데, 미국 백인 여학생이었어요. 그 여학생은 주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 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 친구가 원래는 자기는 의대를 입학했었대요. 의대에 합격해서 미국 여학생이에요. 의대에서 의대생으로서 학교를 다녔는데, 의대에서 처음으로 해본 인체 해부학을 해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그거를 누워있죠. 누워있는데 그거를 해부용 칼로 배 째고 막 너무 힘들고, 자기가 거의 몇 달간 악몽 꾸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트라우마 생기고. 그래서 자기 결론은 의사는 정말 의사 할 그릇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다.
나고 싶어서 의대, 그 좋다는 의대, 명문대 의대를 자퇴하고 근데 이제 생물학이 좋아서 이제 의대를 간 거라서, 그래서 좀 비슷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공부하는 공대에 들어온 거죠. 그런 제 동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여학생이 박사 잘 마치고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 장비 연구하고 있어요. 자기는 시체를 이렇게 만지는 걸 전 못하겠다, 피 보는 거 정말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되게 빡세요. 부모가 돈 잘 번다고 뭐 하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본인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흰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진료해주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그러니까 아우 좋은 잡이네 하지만 실제로 해본 사람들이나 가까이 지켜보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맨날 한국에서 의대 가면은 3시간밖에 못 자고 쪽잠 자면서 그렇게 막 공부만 하고 되게 불행해요, 삶이. 그리고 그 시체 맨날 해부하고 피 보고,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수술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에 죽은 걸 알게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정말로 내가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라는 어떤 꿈과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자녀가 의대에 관심 있다고 제 영상 보고 들어오신 그 1000명의 구독자분들, 그분들 뭐 물론 구독해줘서 감사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돈 잘 벌고 장래 창창한 직업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거 되게 빡센 거란 거예요. 자기 시간 없고 힘들고 죽은 사람 봐야 되고 힘든 일입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하기 힘들어요. 저도 멘탈이 강한 편에 속하는데, 저도 박사과정 때 그 인체에 삽입하는 뭐 전자장비 같은 걸 연구하는 바람에, 물론 저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만 했지만, 컴퓨터 쪽만 담당했지만 그 실험조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따라갔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체가 이제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가지고 그것만 담당하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딱 꺼내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위를 실험에 쓸 거냐고 말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신체 부위를 말해요. 뭐 팔이면 팔, 머리면 머리. 근데 랩의 한 그 박사과정이 그 성형수술에 들어가는 뭐 그런 보조물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필요한 거, 머리. 시체에서 머리 부분만 절단해서 줍니다. 샘플이라고. 그럼 그 샘플을 냉동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이제 실험실까지 가져와야 돼요. 그 실험실에서 그 냉동 컨테이너에 있는 의료용 사체의 머리 부분을 실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본인이 연구한 새로운 성형수술에 개발된 소재들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진짜 힘든 일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좀 곱게 했지만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그런 인공 다리뼈를 연구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사고로 한쪽 다리를 크게 사고를 입으면 이제 인공 다리뼈로 대체하는 거죠. 그 친구는 인공 다리뼈를 연구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사체 보관소에 가서 이제 나는 다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 간호사가 사체에서 다리 부위만 절단해서 줍니다. 냉동되어 있는 거를 이제 냉동 컨테이너에 또 넣어가지고 실험실로 갖고 와요. 그래서 그 실험실에서 그 다리에 본인이 연구한 인공 다리뼈를 의사들과 함께 수술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다 이제 꼬매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인간이 걷거나 달릴 때 하중을 견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실험을 합니다. 막 충격을 막 가해요. 부서지는지 안 부서지는지 막 충격을 가하고. 이 말이 제가 지금 말로 했지만 이걸 눈앞에 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진짜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했어요. 저는 가상의 3차원의 공간에 인간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맨날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사람처럼 막 움직이게 하고, 저는 거의 그런 프로그래밍만 했어요. C 언어 사용해서 코딩만 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생명과 조직을 다루는, 생명의 그런 몸의 일부 장기를 다루는 그런 연구나 학문들은 정말 어려워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걸 모른 채 그냥 밖에서 의사 선생님 하고 우리 자식이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의사로서의 정말 준비가 돼 있는지, 정말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는 그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과 그런 꿈이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돈 잘 번다고 보내면은 안 돼요. 의외로 의대 가서 자퇴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부모가 강요해가지고 막 전국 1등 몇 등 안에 들어가지고 명문대 의대 가서 뭐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뭐 결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그렇게 자녀가 갔을 경우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안 맞아서 자퇴할 수도 있고 인생이 많이 낭비될 수도 있고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녀가 단지 공부 잘한다고 의대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의사의 삶을 들어봐야 돼. 실제 의사한 사람을 만나보게 하시고 의사의 삶을 들어보게 하고, 그리고 이런 시체라고 하죠. 의료용 사체를 해부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현실을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인생이 좀 낭비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최근 한 이틀간 오신 1000명의 구독자분, 신규 구독자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막 돈 벌자고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